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의 박범준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문제 유형을 좀 조합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형별 문제에서 좀 탈피해서 실전 문제 포맷의 강의를 여러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풀어보게 될 문제가 오늘부터 하는 그 해커스 테스트 부분을 만날 거기 때문에 오늘 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풀어봤던 유형별 문제에 대한 종합편으로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전 문제를 풀기에 여러분들이 유형별 문제를 잘 학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했는지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걸 좀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난번에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해커스 테스트 2번 강의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저번 시간처럼 일단은 저희 문제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전략을 한번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제 유형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게 되는 이제 true, false 낚이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 해당 문제는 현재 순서 일치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형별 학습에서도 했던 것처럼 문제를 다 읽지 않고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제가 일부러 그래서 표시도 해놨죠. 첫 번째 문제 유형까지만 첫 번째 문제까지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를 저랑 같이만 파악을 해보고 어떤 표현을 기억을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여러분. 1번 문제 보니까 잉글랜드의 19세기의 도시 인구의 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통 growth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인구수의 증가가 was focused on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냐면은 4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있었다. 그래서 핵심은 19세기의 잉글랜드에서의 인구 증가와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부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1번 문제를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해두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유형이 끝났으니까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여러분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여러분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문제가 현재 두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다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의 이와 같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문제는 최소한 요즘에는 4문제 내지는 이제 5문제 정도가 4문제 내지는 이제 5문제 정도가 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실전 가시면은 조금 더 많은 수의 문제가 사실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연습을 좀 통해서 해당 챕터가 true, false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부러 저희가 이제 true, false 낱개 문제 많이 배정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실전에면은 한 4문제, 5월 5문제가 사실 나올 것이다. 그러면 풀이 적용 방식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순서 일치를 또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유형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각 문제에 딸려있는 선택지를 먼저 보지 말고 저번 시간처럼 모든 메인 퀘스천을 한 번에 다 읽어봐서 정답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부분을 잘 캐치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를테면은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저희가 정답을 지금 이 전체 지문 중에서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미 정답을 내셔야 되시고요. 거기에서 글쓴이가 어떤 점을 그리냐, 그러니까 어떤 점을 저에게 제시하느냐 중심적으로.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 패러그래프를 다 읽어보신 다음에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종합해서 정답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번 패러그래프에서 10번을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번 다음 단락에서 나오겠죠. 그럼 11번 문제는 딱히 중요한 힌트가 없네요. 앞에 부분에서는. 그러면 greater dependence니까 좀 더 큰 의존이겠죠. 어디에? 일종의 슈퍼마켓에, 그러면 슈퍼마켓이 나온 부분에서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문제 유형 파악도 넘어가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2, 13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유형이었는데 해당 문제는 문장 완성형 문제였던 우리가 센텐스 컴플리션 문제였죠. 그러면 괜찮네요, 여러분. 지금 세 문제 유형이 전부 다 순서 일치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작업이 해당 문제도 순서 일치라서 12번까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단어 제한수 있는 거 여러분 더 이상 말 안 해도 저번에 유형에서 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번 문제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중요 힌트로는 in the last 60 그러면 지난 60년 동안에 그래서 60년 동안의 urbanization 일종의 도시화겠죠.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일어났었다. 빈칸이란 곳에서 어디보다는요. 조금 더 이제 wealthy countries, 부유한 국가보다는 최근 근 60년 동안에는 도시화가 어디 지역에서 일어났냐. 그래서 60년 도시화, 그 다음에 부국과의 어떤 비교 대상국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가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거는 지문을 하나의 그 패세지를 한 전체를 보고 풀면 좀 부담이 되니까 각 패러그래프별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매우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거 지문 읽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1번 문제와 그 다음에 10번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 12번 문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셔야 되죠. 이 각각의 문제를 다 머릿속에 든 상태에서. 왜냐면은
유형별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먼저 풀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세 문제 유형이 나오면 세 문제를 동시에 외우시고 문제 푸는 게 저희가 실전 문제 풀이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문 읽어보면서 과연 이 세 문제 현재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문제랑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연 설명이 오게 되네요. 도시화는 which can refer to 뭐를 말하냐면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나 보다. 그죠? 하나의 어떤 과정을 언급한다. 보통 첫 번째는 이 시골 사회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요. 혹은 이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시골 지역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 가는 거를 말하는데, 그럼 이거와 같은 도시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디에 뿌리를 둔단 말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된 거냐면은 우리 인간의 옛날 역사. 그러니까 이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 문장에서는 옛날에 기초를 둔단 말이 옛날부터 사실 있었던 일이다 정도의 어감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그리고 있던 문제 이 세 개 중에는 걸리는 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그럼 넘어가셨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저희가 건질 수 있었던, 즉 풀 수 있었던 이런 문제가 좀 없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마 오셨을 것이고, 똑같이 지금 세 문제 1번 문제와 그다음에 10번 문제와 12번 문제를 계속해서 그린 상태에서 이 두 번째 단락도 접근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뭘 풀어야 되죠? 10번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In the second paragraph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어느 정도 읽으시다가 이 multiple choice question 문제는 반드시 한번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본문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ut this phenomenon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시화겠죠? 이 도시화 현상이 사실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고대 우리 인간의 역사랑 관련이 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강조가 되나 보네요. 그죠? 사실은 조금 더 이 도시화라는 현상은 오늘날과 사실은 또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지금 벌써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중요점이 옛날 일이 아니고 현대적인 어떤 일이다 이거죠. 이게 현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훨씬 더 그 이전보다 broader, 좀 더 이제 범위도 크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어미네요, 그죠? 그래서 범위도 크고 좀 더 포괄적인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19세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1번 문제에서 주로 나왔던 표현이었는데요. 사실 19세기에 일어났다. 뭐에 대한 결과로? 산업혁명에 대한 결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산업화 때문에, 즉 우리 산업화 때문에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거와 같은 이제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보다는 오늘날의 그 시간과 관련이 있는 일이다가 지금 현재 포인트 같아요. 버스로 밀어봤을 때의 중요점이죠. 그리고 19세기가 나왔단 말은 지금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촉각을 세우고 있으셔야 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잉글랜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1번 문제에 대한 지금 표현들이 지금 힌트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영국에서는 이 도시 인구가 마찬가지로 17%만큼 증가했었다, 과거에 1801년도에. 그러다가 영국에서 다시 72%만큼까지 또 1891년도에 또 늘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지금 인구가 엄청 늘었는데 주로 우리가 primary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죠. 주로 사람들이 congregating,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었는데 어디 도시에 들어갔냐면은 런던, 맨체스터, 뉴캐슬, 버밍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4개 도시에 지금 영국에서 인구가 확 늘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장들이 아주 유망한 직업 같은 것들을, 일자리를 제공해줬다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지금 1번 문제를 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19세기 그 잉글랜드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주로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 4개 도시가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기 지금 제시가 된 것처럼 현재 1번 문제랑 여러분들 연결을 반드시 지어볼 수 있으셔야 되시고, 정답을 한번 내볼까요? 과연 풀리는지. 자, 그럼 1번에서는 영국에서, 특히 잉글랜드가 영국이라고 통칭해 볼게요. 여러분, 영국에서 19세기에 그 인구의 그 증가가 4개 도시에 집중됐었다. 그렇죠? primary라는 표현까지 줘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4개 도시에 집중해서 모여들므로써 인구가 성장이 늘어난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본문의 내용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정답 추루해 보시면은 충분하게 정답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해볼 거는 그러면은 이제 2번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도시에서의 이제 인구 유입이라고 좀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도시 쪽의 인구 유입의 증가가 사실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심각한
housing shortages in cities. 도시에서의 어떤 주거지 부족의 문제로 이어졌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저희가 유형별에서도 열심히 연습해봤다시피 이 낚임 문제는 본문에서 혹은 문제와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을 항상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면은 현재 읽어봤던 부분에서 도시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 얘기도 좀 나왔죠, 여러분? 여기? 그렇지만 여기만 밀어봤을 때 우리가 현재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과연 그것 때문에 좀 주거지 부족까지 언급을 한 경우는 있냐?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2번 문제를 우리가 낚기분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저희가 전략이 일단 낚기분으로 의심을 해본다, 정답을.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낚기분이 의심되는지 우리는 어디까지 의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죠. 그러면 저희가 세웠던 전략이 뭐였죠? 다음번 문제를 차라리 먼저 푸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번 문제를 빨리 먼저 읽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들 읽고 본문으로 가볼 텐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많은 그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도시 쪽으로 이주민들이 사실은 뭐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알지 못하고 있다, 개선된 사항들을 어떠한 면에서요? 자신의 뭐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됐다고 전혀 뭐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도시로의 이주민들이 자신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세 번째 문제를 먼저, 이제 2번 말고 세 번째 문제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런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3번 문제와 그 다음에 10번 문제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유형이었던 12번 문제가 현재 다 각각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지문을 계속해서 접근을 해보셔야 되시는데요. 자, 이제 2번 달러이 거의 끝나거든요. 이제 10번 문제를 곧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도시에서의 삶에 일단은 풍부한 일자리도 있고 오락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사회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그러니까 복지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삶이 훨씬 더 나은 대안으로 보였어요. 이 농장에, 그러니까 시골이겠죠. 시골에서의 어떤 그런 고된 일, 땡볕에서 뭐 농사하고 이런 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도시의 삶이 더 좋아 보였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두 번째 패러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니 해도 그러면 10번 문제 쪽을 한번 해결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연 이 글쓴이는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지금 그리고 싶은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그리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뭔가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오답부터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번은 오답으로 좀 처리를 해봐야 되는데, 왜 오답으로 한번 골라봤냐면은 여기 산업화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 2번 따라 초반 부분에서 산업혁명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 산업혁명 때문에, 즉 산업화 때문에 이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만 나왔는데, 보기에서는 이 산업화 자체가 아주 좋은, 베네피션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도시 삶에 미쳤다. 딱히 뭐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게 도시의 삶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뭐 주게 되었냐, 미치게 되었나,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본문에서는 이 산업혁명 때문에 도시화가 나름의 이제 결과적으로 일어난 거다. 산업화는 그냥 도시화의 원인 정도만 나왔지 뭐 좋은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은 사실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C번은 해당 부분이 없어서 이제 오답 처리를 가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미 두 번째 패러프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강조점이 나왔거든요. 앞에서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옛날 고대에 이제 뿌리를 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현대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말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강조 포인트가 여러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C번 같은 경우는 wrong answer가 되고 결국 정답이 D번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초반에 나왔다, 다시 말했던 것처럼 이 도시화라고 하는 건 현대의 일이다. 그래서 D번. 이 도시화는 실제로 오늘날의 어떤 트렌드는 좀 요약해 보시면 현상이겠죠. 그러면은 추세의 흐름 현상이니까 결국엔 페노메논에 해당이 되게 되고, 이 사람 결국에는 도시화는 실제로는 좀 더 오늘날의 어떤 현상으로 여겨진다라고 한 거를 이미 초반부터 말했기 때문에 정답이 D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